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물고기가 아닌 이러한 푸른빛의 중국 도자기가 건져 올려졌습니다. 당시 어부가 발견했던 도자기는 이러한 커다란 꽃병이었습니다. 중국 도자기가 왜 당시의 고려 바다인 신안 앞바다에 묻혀 있었을까요? 어부의 발견을 계기로 약 10여 년간에 걸친 대규모의 수중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안 바닷속에는 약 30m에 달하는 대형 무역선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무역선에 담긴 중세 아시아의 해양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안선의 항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안선은 중국의 경원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하카다와 교토를 목적지로 항해했던 선박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백길은 이렇게 세 가지의 항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안선의 경우는 이 두 항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항해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나 고려, 신안까지 이렇게 표류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신안선이 1323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여기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청동 저울추가 있는데요. 무게를 재는 저울추입니다. 이 저울추에는 경원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경원로는 즉 신안선의 출발지로 확인된 곳이죠. 그리고 보이시는 나무 조각들은 목관이라 불리는 그러한 화물표입니다. 신안선에는 목관이 360여 점이나 실려 있었는데요. 그럼 목관이 무엇일까요? 목관은 바로 택배의 송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보낸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신안선이 1323년 중국 경원에서 일본의 하카다와 교토로 갈 무역품을 싣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700년 전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의 불교 문화 교류입니다. 당시에도 불교 승려들은 부처님의 뜻을 찾아 인도라든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관련된 의뢰 도구들도 가지고 되돌아왔는데요. 신안선에서는 승려들이 가져왔던 의뢰 도구들의 상당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는 유물들이 그러한 유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문구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좋은 노트, 좋은 볼펜을 사용하고 싶어 하듯이 7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신안선의 이러한 문구류 자료들인데요.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부터 문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문구류는 종이가 발명되면서 문구류의 사용이 더욱 폭넓게 이어졌는데요.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신안선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안선에는 이러한 꽃을 장식하는 도자기가 약 800여 점 실려 있었는데요. 화병이라던가 화분, 수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당시에도 꽃을 장식하는 문화가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꽃을 장식하고 또 꽃을 감상하는 문화는 그와 관련된 공예품들이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안선에는 중세 차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도구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찻잔은 아무래도 검은빛의 흑유 찻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안선에 항해하던 중세에는 차문화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차문화는 신안선과 같은 무역선을 통해서 고려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차문화는 당나라 때 시작하여 신안선에 항해했던 송원나라 때에도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차에 대한 수요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 도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보다 예쁜 차 도구들이 활발히 생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안선에는 27,600여 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품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 동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도자기였습니다. 도자기가 약 24,000여 점이나 되는데요. 그 24,000여 점 또한 그 대부분은 또 중국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8점의 고려 도자기 그리고 일본 도자기 5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량은 적지만 고려와 일본 도자기가 실려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중국과 고려와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모아서 비교할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신안선에 실린 중국 도자기는 중국의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의 도자기까지 총망라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를 꼽는다면 용촌료 청자와 경덕진료, 백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용촌료는 중국의 푸른빛의 청자를 만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가마터이고요. 경덕진료의 경우는 순백의 도자기를 만드는, 그리고 후대에 청백자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생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안 보물선에 실린 수많은 무역품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 700년 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던 신비로운 보물선을 직접 만나볼까요? 자, 함께 가시죠. 네. 700년 전의 타임캡슐 신안선입니다. 신안선은 길이가 30m에 약 240톤급의 대형 모욕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배 전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의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저 정도라도 남아있었던 거는 신안 바닷속에 넓게 분포했던 갯벌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안선에는 아시아의 최고급의 향나무인 자단목이 약 1000여 본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단목은 중국 남부와 인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데요. 나무의 붉은 결이 아름답고 단단하고 치밀해서 예로부터 최고급의 공예품을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악기라던가 문구류 그리고 공예품 등에서 자단목이 원재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선에는 700년 전의 요리 문화라던가 주방 도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약 100여 점 실려 있었는데요. 후라이팬이라던가 남비, 그리고 국수를 만드는 도구, 그리고 튀김을 건지는 도구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그 주방 도구들은 모두 배에서만 사용했던 물건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무역품 상자에 포장이 되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건으로도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시아 해양교류시를 관람하셨습니다. 700년 전 동아시아 바닷길을 누볐던 무역 상인과 무역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신안선은 비록 최종 목적지인 일본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말았지만 신안선이 들려주는 중세 상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신안 보물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